이현주가 결국 완전히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개거품을 터뜨렸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닌 수준입니다. 상임위원장 배제 이후 이현주가 직접 이번 사태에 관한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이건 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백문처럼 보입니다. 앞서 이현주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개됐던 이현주의 텔레그램과 문자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실제 이현주 의원의 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현주가 직접 자신의 공식 계정에 올린 입장문을 보면 그때 공개됐던 대화 내용과 거의 같은 취지의 말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치보복,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운동권 끼리끼리, 문자폭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멸시와 비난, 조국의 강, 중도보수 유이재명 대표주자, 그리고 이 당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말까지.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현주 의원의 입장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게 시작합니다. 상임위원장은 공적인 자리다. 국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도 봐야 하고 여성 배려도 해야 한다. 말만 들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상합니다. 그 모든 합리적 기준의 결론이 신기하게도 전부 이현주 본인으로 끝납니다. 전문성도 나, 여성 배려도 나, 삼선 기준도 나, 산업도 나, AI도 나, 경제성장도 나, 메가 프로젝트도 나. 이 정도면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 안 줬냐를 공적 언어로 포장한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했지만 뜯어보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빠졌으니 불공정하다. 이겁니다. 내가 들어갔으면 공정이고 내가 빠졌으니 나눠먹기다. 내가 맡으면 전문성이고 내가 빠졌으니 친목이다. 내가 선택되면 공적 기준이고 내가 빠졌으니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입장문은 여기서부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상임위원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동권이 나옵니다. 문자폭탄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고 중도보수 유이재명 대표주자가 나옵니다. 도대체 상임위원장 못 받은 이야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나옵니까? 조국은 왜 또 끌려 나옵니까? 운동권은 왜 단체로 끌려와서 조롱당해야 합니까? 자기 자리가 빠졌다는 불만 하나를 들고 민주당 내부의 모든 갈등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좌표를 찍는 겁니다. 나를 뺀 사람들은 저쪽이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다. 내가 싸우는 상대는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안의 낡은 세력이다. 이렇게 전선을 넓히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상임위원장 하나 빠졌는데 갑자기 민주당 역사전쟁을 열어버립니다. 자기 상임위원장 자리가 빠졌다고 민주당 내부 전쟁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본인은 왕따와 악마화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문 전체를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거의 일진처럼 묘사합니다. 유치하다, 낄낄거린다, 심사가 비뚤어졌다, 중학생 일진 같다. 본인은 악마화를 비판한다면서 정작 본인을 비판하는 당원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네거티브를 비판한다면서 정작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조롱과 경멸을 쏟아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자기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왕따를 비판한다면서 낙인 찍고 악마화를 비판한다면서 악마화하고 네거티브를 비판한다면서 네거티브를 합니다. 이 정도면 입장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남을 비판한다고 썼는데 읽어보면 자기 얼굴이 비치는 글. 그리고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이현주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내 발로는 안 나간다. 돌아올 때 각오하고 돌아왔다. 이 당을 반드시 바꾸겠다. 얼핏 들으면 결연한 선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입장문 전체 흐름을 보고 나면 이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민주당에 적응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민주당의 뿌리 위에 서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내 기준으로 바꾸러 왔다는 겁니다. 물론 정당은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을 더 민주당답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뿌리를 낡은 것으로 몰아가고 운동권을 조롱하고 문재인을 다시 소환해 공격하고 조국의 강을 다시 꺼내서 민주진영의 정체성을 흔들겠다는 겁니까?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수리하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겁니다. 집이 낡았으면 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현주의 입장문은 집을 고치겠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을 뽑고 대들보를 자르고 간판만 새로 달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입장문에서 또 하나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분노만이 아닙니다. 이현주는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중도보수 뉴이재명 대표주자처럼 자신을 위치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김민석 쪽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이현주 의원은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민석 쪽이 이현주 의원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앞세울 때는 앞세웠는데 막상 부담이 되니까 손절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방식이 참 이현주답습니다. 특히 운동권을 향한 멸시는 거의 노골적입니다. 운동권들끼리 끼리끼리 모였다. 합리적 기준을 따져 물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일진 분위기다. 비생산적이고 저열한 정치판이다. 송영길도 운동권 출신, 김민석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민주당 코어 지지층만 때리는 글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전체를 향해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는 경고도 포함된 것이죠. 저는 이번 이현주의 입장문이 오히려 본인이 왜 배제됐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자백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문 전체가 나는 통합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 결정을 존중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상임위원장 하나 때문에 문재인, 조국, 운동권, 민주당 지지층까지 전부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걸 본인이 보여준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사람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겼다면 어땠겠습니까? 상임위가 공적 책임의 무대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정치와 갈라치기의 무대가 됐겠습니까?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의 취재 주장에 따르면 이현주는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상 왕따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현주 얘기 재밌는 거 해줄게요. 이현주가 요즘 빡쳐갖고요. 이현주가 거의 왕따거든요. 이현주가 거의 왕따예요. 김민석 주변에 이현주 없어요. 잘 보시면 정청래 주변에는 당원들밖에 없어요. 지금 김민석이 이현주 패거리들과 굉장히 거리를 둬요. 이현주 세력들과는 멀리해야 된다가 지금 김민석 캠프나 이쪽은 있어요. 그래서 이현주가 여러분들 이번에 자기가 과방위원장 신청했는데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방위원장이 딴 사람이 됐잖아요.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이현주랑 손을 잡고 이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이현주는 이번에 상임위원장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현주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노발도발하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민주당 86 운동권 이 패거리들 몰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현주가 진짜 그래요. 이현주가 왜 갑자기 아직도 민주당의 86 운동권 세력들을 몰아내야지 지네끼리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임위원장 안 시켜주니까. 거기 배후에는 또 외곽 조직에는 더민주혁신회의, 거기에 이현주가 낄 수 없죠. 공치모, 촛불행동, 거기에 다 더민주혁신회의나 이런 쪽에 앉은 걸 이쪽으로 다 같이 연대돼 있는 거잖아요. 이현주는 이번 전당대회 때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현주는 아예 지금 사실상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현주가 여기저기서 운동권 세력들 몰아내야 좌파 운동권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바리들이 끈떨어진 거예요. 하바리들이랑 이현주랑 절친이었잖아. 그래서 거기서 끈떨어지니까 이제 지네끼리 싸워요. 지금 여러분들 하바리들 지네끼리 싸우고 서로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난리 났더라고. 강덕구는 이쪽이죠, 다. 강덕구는 오래전부터 김민석과의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민석 밑에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강신성이를 강덕구는 옛날 시의원 때부터 따랐던 사람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정치인은 결국 자신이 뱉은 말로 심판받습니다. 누가 누구를 악마화했는지, 누가 누구를 갈라쳤는지, 누가 당을 위해 참았고 누가 자기 자리 때문에 당을 흔들었는지 당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노는 지나가도 기록은 남습니다. 오늘 입장문은 내려가도 문장은 남습니다. 오늘 자기 합리화는 사라져도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남습니다. 정치인의 그릇은 자리를 얻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현주의 이번 입장문은 그 그릇의 크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의 이번 입장문,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왜 고립됐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자백문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민주당의 갈라치기를 막고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